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곰소항에서 태어났고 학업을 마친 뒤에 이제 취업 때문에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서울 생활을 하다가 어머님이 하루아침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자녀 중에 하나가 와서 어머님을 케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 모시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서울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고향에 와서 어머님만 모실 수 있는 또 상황도 아니고 보니까 우리 어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보니까 굉장히 고르시고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촌계에 들어와서 어민들을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촌계에 가입해서 현재는 어촌계장으로서 어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배도 운행할 줄도 모르고 전혀 업에 종사해 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촌계라는 그런 조직을 이끌 수는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민들이 너무나 이제 연세도 드시고 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고 정부의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어촌계에 들어온 게 됐죠. 전국에 많은 어촌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부안군 수협 내에 부안군 내는 19개 어촌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곰소 어촌계고 그 어촌계 지금 회원 수는 지금 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115명 있는데 문호를 좀 개방해서 배로 한 230명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좀 주고 싶다. 그리고 어촌계원들이 좀 많이 있어야 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촌계원 수를 늘려서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2024년도에 우수어촌계가 됐어요. 그래갖고 1억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또 이제 어민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것은 그 트랙터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농업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트랙터를 보면 다른 데 보면은 그 어촌계에서 마을 행사할 때 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꼬마 기차 같은 거 만들어갖고 트랙터를 끌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바다에서 고창군 같은 데는 저기 트랙터로 해서 저기 바지락 같은 거 실어 날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트랙터를 구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가 1962년도에 어민회로 출발해갖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됐는데 그동안에 수익이 안 나서 배당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어촌계원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회원수로 많이 늘려가지고 그 해에 우리는 전에 그 재난기금이라고 받아본 적 있죠? 그거는 좀 제목이 좀 그래서 저는 희망자금이라고 해갖고 그때 당시는 175명 있었는데 175명에게 100만 원씩을 내가 희망자금을 주었고 지금도 이런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한 3억을 지금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도 또 우리 어촌계원들한테 좀 배당금을 좀 지급하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곰소가요, 농업도 가능하고 어업도 가능하고 또 여기가 이제 염전이 또 있습니다. 천일염이 나오는 염전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제 어장이 잘 안 돼서 어민들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꼬막 양식을 쉽게 말해서 어촌계에서 다 하지 않냐고 각 이제 원하시는 개원들한테 행사 계약을 해서 꼬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추후에는 지금 곰소가 이제 소득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풀치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밀키트 제품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라면 넣고 스프 만들면 라면이 나오듯이 풀치를 넣고 저기 소스만 넣으면은 풀치조림 되게끔 그런 어떤 밀키트 제품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기후변화 같아요. 첫 번째로 기후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다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군에다가 여기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해양 쓰레기를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바지를 만들었어요. 1억 원짜리를 만들었고, 어업 행위를 하다가 쓰레기가 나오면은 그래서 전부 다 가져오게끔 해가지고 지금 바지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바다에 그런 오염 안 시키고 쉽게 말해서 이런 폐작물도 좀 건져내고 해야만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기후가 문제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수질 해양 오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막 바다를 어업인의 그 삶의 터전인데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바다에서 뭐 드시고 막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고 가지고 나오셔라, 제가 치워 드리겠다, 육지만 갖다 놓으면 다 치워 드리겠다 해서 이제 수협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수협에서 자,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하는 어통이라 해서 같이 이제 그런 일도 했었죠, 우리가. 근데 지금도 많이는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더 바다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민들께서. 네. 그다음에 여기 곰소가 주차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지인들이 오면 주차난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기 내렸을 때도 여기 상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차는 집에다 놓고 나오시고 주차 공간은 외지인한테 주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그게 안 되고 개몽이 안 되고, 또 가격을 좀 낮추자. 왜냐하면 여기가 비싸니까 좀, 그래서 외지에서 밥을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막말해서. 그러면 식당도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손님을 많이 모시게 되려면 좀 주차장이 좀 확보가 돼야 되고, 좀 가격이 조금만 내려갔으면 될 것 같아요. 군에서는 이런 곰소를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떤 지원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군에서 하는? 저기 그런 소스 개발이나 그다음에 그 택배 포장비 지원 같은 경우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저가 축제도 해서 외지인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아직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기 이제 남해나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거든요. 가보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지금 수온 변화가, 특히 이제 그 통영 같은 데는 수온 변화가 심해가지고 그러게 뭐 해삼이나 뭐 이런 뭐 멍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굴 같은 경우, 통영 같은 데는 굴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많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각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전부 다 그렇게 기후 변화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뉴스 같은 걸 보더라도 기후 변화 때문에 저희가 지금 먹는 해산물을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 이렇게 소비하기 어렵다라는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욱 많은 고민이 예, 되실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애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육상에서 양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가 이제 오염됐으니까 바다수 심해수를 뽑아 올려서 보틀에서 우럭이나 그런 뭐, 그 어류를 갖다가 육상에서 환경을 잘 맞춰서 온도나 뭐 수질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뭐 김도 있잖아요. 바다에서 나는 김도 지금 육상에서 지금 재배하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다도 육상에서 뒤에 양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마치 예, 스마트팜처럼 예, 예. 이렇게.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갖고 설비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실에 닥치는 문제가 확 오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직접 이렇게 해서 이제 살을 부딪히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양 생물 생선 같은 것을 소비하는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예.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자는 해서 좋은 물건, 싼 가격에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모든 어류가 이게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꽃게 같은 경우도 지금 40만, 10kg에 40만 원까지도 막 가고 그래요. 이게 갈수록 어족 자원이 부족하니까 잡는 양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져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좀 싸게 드신다고 할까? 싸게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족이 안 나오니까, 예, 저기 돈이 비싸니까 또 못 먹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예, 어획물도 좀 안 나오고, 어민들 참 힘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또 주변에 이런 곰소가 또 젓갈 가게가 많아서 좀 유명한데 젓갈 가게도 손님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외집 분들한테 오시면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촌계원들도 좀 여기 이런 수익사업이나 공익사업을 하는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젓갈 가게, 식당, 농사 짓는 사람 다양해. 그 부류가 이게 보통 어촌계원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업 활동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곰소는 좀 특성이 좀 있어갖고 식당 하시는 분도 있고 어촌계원 중에는, 그 다음에 젓갈 가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농사도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염전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해요. 구성원들이 다양해. 여기도 이제 지금 내가 가는데도 우리 어촌계원이 운영하는 젓갈 가게예요. 어촌계에서 이제 같이 저기 쓰레기도 줍고 바다 나가서 뭐 같은 거 같이 잡고 바지락 같은 거 여기 자연산 바지락 나오고 굴이 엄청 많아요. 자연산 굴이. 굴도 따고 또 소라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소라, 소라고동. 그것도 맛있어요. 그건 삶아서 먹으면 맛도 있고요. 예. 이건 창난젓이에요. 창난. 이건 고기 싸 먹을 때, 삼겹살 싸 먹을 때 아주 좋고요. 어르신들 밥 비벼 드시기도 좋고, 아니면 양배추 싸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 쌈 다시마. 저기 사람들마다 다 좋아하는 것이, 선호도가 높은 것이 낙지젓이에요. 낙지가 오동통하고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멍게젓도 잘게 잘라서 멍게 비빔밥 해서 드시면 엄청 맛있어요. 이 오징어 젓갈도 이게 국산 오징어거든요. 근데 엄청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어요. 곰소 젓갈은 집 나간 입맛도 다시 돌아오는 곰소 젓갈이에요. 누구나 좋아하는 곰소 젓갈 파이팅! 가격은 내리고 품질은 올리고 곰소로 오세요.